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3억 가진 사람 부동산이 대부분 묶여있고 나머지 자산은 자동차나 기타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3억이 진짜 많이 가진 거죠. 정말 많이 가진 거야. 뭐 대부분 부동산이 묶여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 문제가 뭐냐면 자산의 대부분이 다 집이에요. 집, 부동산. 이건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자산의 80%가 집이나 자동차예요. 뭐 자동차의 집에 비하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집입니다. 아파트. 집 묶여 있어요. 쓸 현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억도 없는 집안들, 통장 잔고 1억도 없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근데 앞으로 현금이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은 당장 팔리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게 좀 비싼 집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정말 노른자 동네 아닌 이상은. 당장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13억 가진 사람. 근데 이런 분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저런 분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13억 가진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해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해도 뭘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 13억 가진 사람이 뭐 10억짜리 뭐 12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쳐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쳤을 경우에 이 사람이 그 아파트에 부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 현금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갚아야 될 빚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 당장 현금이 많이 없어도 갚아야 될 빚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은행 대출을 완전히 끝낸 상황이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부동산 그 토지 대장에는 자기 이름 적혀있어요. 자기 땅이라 적혀있지만 지분을 봤을 때는 내 집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행집이야, 은행집. 순수하게 대출 다 가봐서 이건 내 집이다 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근데 내가 뭐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집을 살 때 그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 매달 나가는 이제 원금이자 갚는 힘든 거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자는 한 350만원? 에서 400 사이? 그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300? 네, 그 정도. 숨만 쉬어도. 그 돈이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다 갚았으면 이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매달 은행에 줘야 되는 그 압박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차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물론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대출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아. 너무 무리하게. 아니면 뭐 집을 담보로 뭐 사업하겠다고 대출 받았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버티기가 많이 힘들죠. 왜냐 예전에 내가 그 대출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이자분의 심해졌고 거기다가 수익이 안 좋아졌고 거기다가 각종 이제 물가나 세금 같은 게 많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힘들죠. 근데 뭐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게 아니고 뭐 대출금이 없으면 전 괜찮다고 봐요. 대출금이 없으면. 왜냐 큰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뭐 집을 갑자기 팔아야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사람은 아파트 영끌한 사람이에요. 영끌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 살고 있어도 이 아파트를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냐 아니면 대출금이 한참 남아있냐 이건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 있는 데가 신도시 같은 데 문제가 많아요. 신도시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사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영끌일 겁니다.
예. 연구적이 가장 몰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신도시,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족들이 몰빵돼 있거든요. 그럼 왜 연구족이 많을까? 일단 생각해봐. 그런데 보통 신도시는 신혼부부가 많아요. 나이 든 분들보다. 근데 신혼부부는 뭐 소득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을 리가 없죠. 근데 아파트 살고 싶어 해. 그 신도시니까 여자가 얼마나 더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았어. 한창 또 연금붐이 일어났잖아요. 집을 이때 안 사면 이제 못 산다 해가지고 그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무리하게 대출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한 4, 5억은 기본으로. 더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아마 올해부터 제대로 갚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연끌 그 빚 갚으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이 아파트 무리하게 샀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몇 억짜리 집을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수중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빚 때문에 무리한 대출로 인한 빚 때문에. 불과 3년 전까지 저금리다 보니까 그때는 대출금에 대해서 좀 둔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버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끌족은요 금리 한 0.5% 올라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 갚아야 되는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요. 눈덩이처럼.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담대 대출 받았어요. 3억을 받아줄게요. 3억 받고 한 360개월. 자, 5.5%를 받았는데 원금이자가 한 2억 정도 2억이 난다. 원금이자 해가지고 200 나갔는데 0.5 올랐어. 6%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30만원, 40만원 증가해요. 이것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현금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집을 샀는데 좀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억 부동산 갖고 있어도 사는 거는 서민층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연봉 1억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고 집값 폭락하면 답 없어요.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억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쳐요. 그 아파트 가지고 있다 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 살고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 13억 부동산에 대출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 13억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대출 한 7억 받았어요. 입장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과연 13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대출금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싼 부동산을 일시불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이런 뭐 비싼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많은 대출금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이 버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죠. 뭐 집값이 폭락하면 답 없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전 집값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을 그 대출금을 잘 갖고 버틸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연끌족의 상당수는 그 주담대 그 30년짜리 그걸 다 갚을 생각으로 집을 산 게 아니에요. 갚을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 30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오르면 팔 생각으로, 팔아가 차익 얻을 생각으로 한 거지. 내가 30년 기간 동안 일하면서 꾸준하게 갖겠다는 생각으로 대출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거래가 지금 잘 안 되는데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버는 거는 정해져 있고. 거기다 물가까지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을 떠나가지고 지금 점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힘들어요. 대출만 안 받았어도 숨이 트이는데, 저 아파트도 그래. 아파트도 대출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출금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내가 빚만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받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버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빚만 있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만큼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리한 대출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점점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